그래서 이 인베리언트 스칼라가 스페이셜 로테이션에서의 그 스칼라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3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한번 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 그 여기 x, y, z 평면 아니 공간상에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거를 r이라고 할까요? 길이가 r이고, 자 우리가 요 r 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r 도트 r이라고 하는 양은 r 스퀘어인데 얘는 스칼라죠. 이게 스칼라의 가장 대표적인 양이죠. 뭐 임의의 벡터도 다 내적을 취하면 스칼라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가지로 접했겠지만 수학적으로 스칼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인베리언트 퀀터티라는 뜻이고요. 변하지 않는 퀀터티고, 인베리언트 퀀터티. 예를 들면 그 이거 트랜슬레이션, 공간을 트랜슬레이션을 시켜도 내가 요 축을 뭐 돌리든 어쩌든 간에 뭐 이동시키든 상관없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가령 얘를 뭐 돌려가지고 다시 그린다고 해도 이 축을 만들어가는 이미지라.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여기 타우라고 하는 양이 스칼라량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C타우의 제곱이라는 놈을 사실은 나중에 포벡터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써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게 스칼라량이고요. 4디멘셔널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하고 좀 다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인베런트 스칼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인베런트 스칼라는 저기 우리가 3차원의 경우에는 r 스퀘어는 사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요 스칼라는 여기 있죠. 이거는 ct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가 하나가 다른 놈이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뭐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옛날엔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게 측정 불가능한 양이라서 잘 안 쓰죠. 뭐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 3차원에서는 이제 전부 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전부 다 이제 더한 값인데 여기에 이제 뺀 값이 하나 들어온다는 그 차이만 있지. 이게 스칼라량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4차원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 이 스칼라 벡터를 다루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디퍼런셜 폼으로도 쓸 수 있는데 프로퍼 타임을 가만 있어봐. 나중에 써야 되니까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고 우리가 어디 갔어? 시리가 자꾸 반응을 해서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이놈을 다시. 자, 이
이 형태인데 스칼라 인베런트, 그러니까 인베런트 스칼라를 이제 미분 형태로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프로포 타임이라고 하는 놈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그 이벤트가 그 생기는 그 프로그레스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자, 아무튼간에 요그 d타우를 쓰면 그 역시 얘도 똑같이 로렌츠 포메이션을 만족을 하잖아요. dt 프라임도 똑같이 감마에 dt 마이너스 c제곱분의 v dx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dt 프라임 dx 프라임은 감마에 dx 마이너스 v d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자, 이걸 적용을 하면 역시 이제 똑같은 성질이 다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게 요 인베런트 양도 c의 dt의 제곱 마이너스 dx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마이너스 dz 제곱. 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바꿨으나 그 스칼라 인베런스 양을 요 양을 이렇게 바꿨으나 똑같죠. 뭐 똑같은데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유용한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게 어떤 경우에 0이 되죠. 이 값이 뭐 항상 0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뭐에 대해서 0이에요. 라이트. 그쵸? 왜냐하면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얘가 이놈이 길이잖아요. 이걸 다시 쓰면 cdt는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한 놈이고 얘는 결국 dr의 크기의 제곱.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그렇죠? 이거는 길이죠. 자, 길이의 제곱이 광속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0이 된다는 뜻은 길이가 광속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값이 되니까 결국 빛에 해당하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x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런 관계식은 형태로 보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여기서 써도 그렇지만은 얘는 형태가 아이소트로픽하단 말이에요. 형태는 그렇죠? 이 형태는 아이소트로픽하죠.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게 이제 여기 r 뭐 각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x, y, z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x를 y로 바꾸고 y를 z로 바꾸고 z를 x로 바꾸고 똑같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로테이션 하더라도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요거는 일반적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X축으로 꼭 이동하라는 앨리스라는 관측자가 꼭 X축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Y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Z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움직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미 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다 성립을 하죠. 그래서 훨씬 유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dt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인피니테시컬 랭스가 되는 거죠. c라고 할까요? 진짜 랭스가 아니고 사실은 시간에 관련된 건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점점 좀 있으면 이제 확실해질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스칼라 인베런트 스칼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타임 다일레이션. 물론 타임 다일레이션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했어요. 유도도 우연히 유도도 되죠. 동시성의 상대성하고는 다르게 유도가 아주 쉽게 돼요. 그 기차에서 뭐 위에서 아래로 빛을 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근데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게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여기 있는 디퍼런셜 폼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디퍼런셜 폼, 여기 우리가 여기 써준 이 관계식이요. 이 디퍼런셜 폼을 이용을 하고요. 또는 이 관계식. 자 이제 가만 있어봐.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이 그림을 사용할 건데, 자 여기 밥이라는 관측자가 있어요. 밥이라는 관측자가 우리가 어디 갔나 그 그림이 여기 이와 같은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코디네이션을 해놨는데, 시공간에다 코디네이션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코디네이션이 돼 있는데, 그냥 가상으로 있다고 치고요. 코디네이션이 돼 있다 치고, 그러니까 동기화를 다 시켜놨어요. 일단 동기화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 여기 입자라고 합시다.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데 이 오브젝트에 클럭이 달려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 클럭이 움직였을 때 밥이 측정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이 이 자기의 프리코디네이션 된 시스템을 가지고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스테이셔너리 클럭을 2개를 갖다 놓고, 또는 뭐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스테이셔너리 클럭을 가지고 측정한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델타 t는 뭐냐면은 밥이 이 프레임이 5예요. 밥의 프레임이에요. 밥이 자기의 그 정지된 시계들을 갖고 측정하는 시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밥이 측정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클럭에 나타나는 시간이 있겠죠. 오브젝트 자체가 클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델타 타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무빙 클럭이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또는 뭐 리단던트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오브젝트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시계가 달려 있는,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시계가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긴 지금 앨리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비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델타 타워가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타워는 결국에는 앨리스의 시간이잖아요. 그 앨리스의 시간이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t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t 프라임이 되고요. 그죠?
t 프라임은 이제 물론 앨리스의 시간이죠. 앨리스는 뭐 지금 오브젝트 안에 앨리스 안 그려놨지만 앨리스도 있고요. 밥이고 델타 t 프라임이고 얘는 델타 t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사실은 저 관계식에 의하면은 델타 t 프라임 그럼 우리가 dt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dt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관계식에서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색 이걸 보면은 알겠지만은 d 타우가 루트에 dt 제곱 마이너스 d r 도트 dr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dt에 마이너스 dr에 도트 dr하고 c제곱. 여기서 뭘 이용을 하냐면은 얘가 속도가 v라고 치고요. 오브젝트 속도가 오브젝트 속도가 v니까 dr이 사실은 v에다가 dt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속도 v가 시간분의 거리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dt 제곱이죠. dt가 밖으로 끄집어 나오고 루트에 1 마이너스 v제곱에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dt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앨리스의 시간이죠. 아니 밥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정지해 있는 상황이니까 밥의 시간이고 밥스 클럭에 가는 시간이고 이거 전체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무빙 클럭의 시간이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이제 v가 그냥 상수라고 하면은 얘는 델타 t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움직이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뜻이고요. 천천히 흐른다. 틱을 천천히 하란다. 틱 레이트가 작다는 얘기예요. 틱 레이트가 작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꼭 시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죠. 물론 시간 자체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자, 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로부터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대목에서 당연히 질문해야 될 게 트윈 패러독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타임 다일레이션 얘기하면서 밥은 앨리스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관측이 되고 앨리스는 밥의 시계가 천천히 간다고 관측이 돼요. 그러면 누가 맞는? 이건 모순 아니냐? 근데 우리가 모순이 안 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을 하려면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동기화하는 기준이 다르죠. 앨리스하고 밥이. 그러므로 서로 다른 측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뭐 모순될 게 없다. 그게 지지난 시간인가요? 타임 다일레이션 논의하면서 나온 결론인데 그와 조금 다른 문제를 그보다 좀 전향된 문제를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시계가 예를 들어서 바비 실험하면 바비 시계가 두 개가 필요하고 앨리스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경우고 앨리스가 실험을 하면 이제 실험하는 사람은 시계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행 갔다 돌아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기서 합시다. 이게 트윈 패러독스 문제인데 이거 현대문제 시간에도 한번 하고 했죠. 문제도 풀어보고. 근데 정말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깊이 생각할수록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 따져보면 이번에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앨리스가 그 처음에 이제 밥도 시계를 갖고 있고요. 이 색깔을 맞춰서 그립시다. 밥에 시계가 있고 앨리스도 시계가 있는데 앨리스도 당연히 시계가 있죠 여기에. 근데 그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둘이 시계를 이제 동기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가지고 쭉 비너스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방향이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되돌아와요. 뭐 등속으로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상관없어. 가장 좋은 방법은 등속으로 갔다가 그 다시 등속으로 오는 방법인데 그 중간에 속도 바뀌는 시간이 물론 있지만 그 어쨌든 이 경우는 밥과 앨리스 모두 시계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개. 그쵸? 처음에 그 가기 전에 요 시계를 비교를 하고 0이라고 치고 여기에 이제 밥하고 앨리스하고 시계를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 다시 시계를 맞춰보면 되니까 눈금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둘이 비교하면 되죠. 물론 이제 실험을 심하게 하면 한 나이가 서로 다르게 먹으니까 앨리스는 몇 살 한 달 만에 갔다 왔는데 밥은 노인이 돼 있더라. 이런 것도 물론 원리적으로 가능.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 경우에 델타 T 앨리스가 시계라고 합시다. 이걸 A라고 합시다. 앨리스라고 합시다. 앨리스의 클럭이에요. 앨리스의 클럭은 밥의 클럭에 비해서 타임 다일레이션 때문에 밥의 클럭에 비해서 타임 다일레이션 때문에 이런 값이 붙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정확하지가 않게 V가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얘기였으니까 V가 일정하다. 물론 이게 속력을 일정하게 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dt에 그 루트에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아까 한 것처럼 이게 델타 T의 앨리스고 델타 T의 밥은 그냥 d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이번에는 서로 다른 측정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서로 둘이 같은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측정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앨리스가 더 젊은데 앨리스의 시계가 천천히 흐르는데 이건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앨리스는 밥이 움직였다고 보니까 앨리스의 관점에서는 앨리스의 프레임에서는 앨리스 프레임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이 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여기 같이 있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물론 이제 비너스랑 같이. 그러니까 앨리스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앨리스의 관점에서는 로켓만 빼고 모든 시스템이 다시 로켓만 빼고 모든 시스템이 아무튼 알겠죠? 앨리스 그러니까 밥의 관점에서는 앨리스가 이렇게 갔다 오는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건데 그 앨리스의 앨리스의 좌표계에서는 다른 것들이 다 반대로 이동했다 오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의 프레임에는 이제 바브 클럭이 그 V로 움직이고 클락의 속도가 V고 그러면은 반대로 되는 거 아니냐? 델타 T 앨리스가 아니라 밥의 시계에 다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진짜로 모순이죠.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실 가장 일단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앨리스는 레퍼런셜 프레임에 아니라 이너셜 프레임에 있지 않아요. 적어도 특정한 순간에는 계속 이너셜 프레임이 있으면 만날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지구 중력 이런 건 무시하고 밥은 이너셜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이너셜 프레임이고요. 앨리스는 뭐 처음에 가속하는 거는 뭐 사실 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돌아오려면은 그 여기 이 지점에서 비너스에 갔다가 방향을 바꿔야 되죠. 방향을 바꾸는 순간 여기 이제 이게 accelerating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accelerating 프레임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글쎄 이게 그 숙제로 내주기에 어떤지 모르겠고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세 가지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 렐러티 요거 했고 타임 다일레이션 했고 아까 먼저 인베런스 컬러드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랭스 컨트랙션이랑 그룹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